또 잠이 안 오는구나. 창밖은 아직 깜깜했다. 시계는 새벽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또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이 시간. 젊었을 때는 알람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이른 시간에 눈이 떠진다. 옆에서는 아내가 고요히 잠들어 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아내의 잠든 얼굴을 보는 게 일상이 되었다. 예전에는 내가 출근할 때 항상 먼저 일어나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사람인데, 이제는 나를 보기 싫어서인지 내가 일어나는 시간에는 잠든 척 하는 것 같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긴다. 35년이라는 세월. 한 공장에서 내 청춘을 모두 바쳤다. 아내도 아이도 먹여 살리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난 뭘 준비한 걸까? 아버지, 또 안 주무세요? 거실 소파에서 뒤척이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들놈은 요즘 무슨 앱을 만든다며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벌써 6개월째다. 수입은 없고 저축해 놓은 돈은 하나둘 줄어만 간다. 너야말로 좀 자거라. 또 뭐 하고 있었어? 아버지가 이해하실 만한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투자자도 찾았고, 항상 그 말이다. 이번에는, 그래도 뭐라 할 수가 없다.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으니까. 그저 아들의 꿈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방에서 다시 천천히 나와 주방으로 향한다. 텅 빈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라고는 김치 몇 조각이 전부다. 예전에는 늘 가득했던 냉장고인데,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하다. 아내의 한숨 소리가 더 커진 것 같다. 주방 창가에 기대어 서서 바라보는 새벽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로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와 같은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들도 나처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까? 여보, 등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린다. 언제 일어났는지, 이제라도 뭐라도 해보는 게 어때요? 마트 경비라도, 주차 관리라도. 아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원망도 짜증도 없다. 그저 지친 한숨만이 묻어난다. 나도 안다. 내가 무기력하다는 걸.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65살의 나이에 알아보고 있어. 그저 그렇게 짧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알아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벌써 수십 군데를 알아봤지만 번번이 젊은 사람을 뽑았다고 했다. 경험 많으신데 우리한테는 과해요. 체력적으로 힘드실 것 같아서요.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한다. 어둠이 걷히며 하늘이 점점 밝아진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하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무기력한 하루의 시작일 뿐이다. 문득 며칠 전 동네 어르신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시장에 가면 무료 급식소가 있다고. 처음에는 그런 곳에 가는 게 자존심 상했다. 하지만 이제는 어쩌면 그곳에 가면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아내는 대답도 하지 않는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다. 추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린다. 이제 곧 겨울이 올 것이다. 주머니 속에 1,000원짜리 지폐를 만지작거리며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한다. 오늘도 난 새벽을 깨운다. 그리고 또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이 발걸음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그저 희미한 희망을 안고 걸어갈 뿐이다. 시장으로 가는 길. 저 멀리 희미하게 비치는 시장의 불빛이 마치 등대처럼 나를 인도한다. 어쩌면 오늘은 뭔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새벽 공기가 차갑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흩어지는 걸 바라보며 걸음을 재촉한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 거리에는 나 같은 사람들의 발걸음만이 간간히 들린다. 골목을 돌아 시장 쪽으로 향하는 길. 예전에는 이 시장도 북적였다고 했다. 대형 마트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말이다. 지금은 빈 점포가 늘어나고 간판은 바래져 가는데 그래도 이른 새벽부터 시장은 작은 숨결을 내뿜고 있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시장 입구에서 트럭에 배추를 내리던 젊은 총각이 인사를 건넨다. 낯선 얼굴인데도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아이고, 추운데 이렇게 일찍 나와 계시네. 뭐, 일찍 나와야 장사도 하죠. 청년의 밝은 미소가 새벽 공기를 조금은 덜 춥게 만든다. 저 나이대에 나도 저렇게 힘이 넘쳤었나. 문득 옛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니 하나 둘 불이 켜지기 시작한다. 생선 가게에서는 벌써 커다란 칼질 소리가 들리고 채소 가게에서는 어제 팔지 못한 시든 채소들을 정리하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여기가 급식소인가? 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건물. 아직 문은 닫혀 있지만 벌써 몇몇 노인들이 줄을 서 있다. 처음에는 멀찍이 서서 망설였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처음 오셨죠? 돌아보니 한 할머니가 내 옆에 서 계셨다. 허리가 굽어 지팡이에 의지한 채로. 네, 처음입니다. 여기 국물이 참 시원해요. 특히 추운 날에는 이게 최고예요. 게다가 공짜라. 할머니의 말끝에 작은 웃음이 묻어난다. 그 웃음 속에 묻어있는 쓸쓸함이 가슴을 찌른다. 혼자 사세요? 아니요.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살아요. 근데 아침밥 차려달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여기 와서 든든하게 먹고 들어가면 하루가 편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문득 우리 아내 생각이 난다. 요즘 들어 아침상도 제대로 차리지 않는 아내. 나 때문일까? 내가 무능해서일까? 어서들 오세요. 오늘은 따뜻한 미역국이랑 김치찌개 준비했어요. 급식소 문이 열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린다. 앞에 서 있던 노인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간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들의 뒤를 따랐다. 급식소 안으로 들어서니 따뜻한 온기가 훅 기쳐온다. 밥솥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이 마치 안개처럼 자욱하다. 식당 이곳저곳에 앉아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그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인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저기 빈자리에 앉으세요. 자원봉사자의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았다. 옆자리의 할아버지는 이미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계신다. 그 모습이 왜 이리 쓸쓸해 보이는지. 아이고, 오늘은 국물이 참 시원하네. 맞은편에 앉은 할아버지의 말씀에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모르게 국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셔본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차가웠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린다. 그렇게 드시면 체하십니다. 천천히 드세요.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여자분이 밝게 웃고 있다. 마치 딸을 보는 것 같다. 우리 딸도 이렇게 컸겠지. 시집 가고 나서는 얼굴도 보기 힘들어졌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한다. 시장 골목도 조금씩 분주해진다. 이제 시작되는 아침 장사 준비로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린다. 할아버지, 이거 가져가세요. 급식소를 나서는데 자원봉사자가 작은 봉지를 건넨다. 들여다보니 귤 몇 개가 들어있다. 이건
매일 오시는 분들한테는 다 나눠드려요. 할아버지도 이제 우리 식구니까요. 우리 식구. 그 말이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한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머니 속에 귤을 만지작거린다. 아내와 아들에게 줘야지. 오늘 아침 처음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볍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수록 다시 무거워지는 마음.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맞는 걸까? 나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시장 끝자락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를 뒤로 하고 나는 다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한다. 다음 날도 나는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조금 더 일찍 집을 나섰다는 것이다. 어제 급식소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일찍 와야 따뜻한 국물을 먹을 수 있다고. 어제 오신 분 아니세요? 시장 입구에서 또다시 배추를 내리던 청년이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어제보다 더 일찍 나왔는데도 벌써 이렇게 일하고 있다니. 젊은 사람이 참 부지런하네. 에이, 우리 아버지보다 늦게 나오는 거려. 아버지는 새벽 2시부터 시작하시는데. 청년의 말에 가슴 한켠이 찡해진다. 우리 아들도 저렇게 열심히 살았더라면. 아니, 내가 저렇게 아들에게 일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급식소에 도착하니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어제 본 할머니도 보인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 아이고, 어제 보신 분이 또 오셨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묻어 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어제 말씀하신 대로 따뜻한 국물 먹으려고요. 잘 오셨어요. 오늘은 육개장이래요. 어제 어떠셨어요? 집에 가셔서. 할머니의 물음에 잠시 망설여진다. 어제 가져간 귤은 결국 아내와 아들에게 주지 못했다. 식탁 위에 올려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아침에 보니 그대로였다. 괜찮았습니다. 아이고, 처음엔 다 그래요. 나도 처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던지. 근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사람이란 게 참 안 좋은 것도 적응이 되나 봐요.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힌다. 나도 이렇게 적응하게 되는 걸까? 이런 생활에, 이런 현실에. 어서들 오세요. 오늘은 육개장에 계란말이도 준비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린다. 어제와 같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는 그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본다. 어제는 미처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눈에 들어온다. 양복 차림의 할아버지, 깔끔한 옷차림의 할머니. 겉으로 보기엔 그저 아침 산책 나온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다. 저기 양복 입으신 분 보이시죠?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옛날에 은행 지점장이셨대요. 퇴직금으로 사업한다고 했다가 다 날리고 이제는 매일 이렇게 오신다네요. 자식들한텐 아직도 회사 다닌다고 하시면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먹먹해진다. 저분은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 저 깔끔한 할머니는 또 어떤 이야기를 품고 이곳에 오시는 걸까? 할아버지도 자식들한테는 말씀 안 하셨죠? 네, 다들 그래요. 나도 그렇고 자식들 볼 낯이 없어서.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 급식소 안으로 들어간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가 몸을 감싼다. 어서 오세요. 어제도 오셨죠. 이제 단골이시네요. 자원봉사자의 말에 쓴웃음이 난다. 단골이라. 이런 곳에 단골이 된다는 게 자랑스러울 리는 없지만
그래도 왠지 마음이 편해진다. 오늘은 반찬이 많네요.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신다. 계란말이에 육개장에 멸치볶음. 확실히 어제보다 반찬이 더 다양하다. 오늘 후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실은 어제 방송에 나왔어요. 우리 급식소가 자원봉사자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문득 궁금증이 생긴다. 이런 곳은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 누가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을 만든 걸까? 할머니, 여기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요즘은 하루에 200명도 넘게 온대요. 봉사자들도 다들 순번 정해서 오시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후원자들의 이야기. 한 끼 식사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깊고 무겁다. 할아버지, 이거 가져가세요. 오늘은 빵도 있어요. 오늘도 자원봉사자가 작은 봉지를 건넨다. 어제는 귤이었는데 오늘은 빵이다. 이렇게 매일 주시면 부담스러운데. 에이, 무슨 부담이세요? 다들 받아가시는데. 할아버지도 우리 식구잖아요. 또다시 들리는 우리 식구라는 말. 어제는 그저 감동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아프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더욱 밝아져 있다. 시장은 이제 완전히 깨어나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생선 가게에서는 고등어를 사려는 손님들이 몰리고 채소 가게에서는 시래기를 고르는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보인다. 오늘도 주머니 속에는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빵이 들어있다. 어제의 귤처럼 이것도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지겠지.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한다. 나는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대로 적응해버리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 걸까? 오늘도 나는 급식소로 향했다. 이제는 발걸음이 자연스러워졌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 그저 이것이 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을 받아들이는 중이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은데 급식소 앞에서 만난 양복 차림의 박 지점장님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신다. 3일 만에 처음으로 말을 건네신 거다. 네, 그러게요.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저는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닙니다. 은행 다닐 때부터의 습관이죠. 박 지점장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쓸쓸함이 느껴진다. 지금도 은행에 다니시나요? 내 질문에 박 지점장님은 잠시 침묵하신다. 그리고 주위를 살피듯 둘러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아니요. 5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IMF 때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망하고 아파트까지 날렸죠. 지금은 월세방에서 혼자 삽니다. 자제분들은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 있고 하나는 부산에. 전 아직도 서울 여의도 은행에 다닌다고 믿고 있죠. 매달 용돈도 보내줍니다. 박 지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내 처지가 그나마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들어가시죠. 비 오기 전에 급식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아마도 비 소식 때문일 것이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기부가 많이 들어와서 특별식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린다. 오늘은 갈비탕이란다. 평소와는 다른 메뉴의 노인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저기 앉으시죠. 자리에 앉고 보니 옆자리에는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다. 처음 뵙네요. 아, 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요즘은 여기 자주 옵니다. 김 기사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다고 한다. 크레인 기사였단다. 작년에 사고가 났어요. 허리를 다쳐서 이제는 일을 못합니다. 산재 보험금으로 버티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끊겼어요. 아드님은 없으신가요? 있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놈도 암 투병 중입니다. 병원비로 집도 팔고 이제는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네요. 김 기사님의 목소리가 떨린다. 갈비탕 국물이 식어가는데도 드시지 않고 계신다. 다들 저마다의 사연이 있나 봅니다. 그렇죠. 저기 구석에 앉아 계신 할머니 보이세요? 저분은 교장 선생님이셨대요.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노후 준비를 못 하셨다고. 이제는 치매 초기라. 이야기를 듣다 보니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진다. 저마다의 인생이, 저마다의 슬픔이 이곳에 모여 있다. 아들 놈 병원비로 5억을 썼습니다. 김 기사님이 갑자기 말씀하신다. 평생 모은 돈이었죠. 집도 팔고 전세금도 뺐어. 그래도 아들인데 어떡합니까? 지금은 월세방에서 살면서 손주 둘도 키우고 있어요. 며느리는 도망갔거든요. 그래도 손주들이 있으니 힘이 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저 녀석들 때문에 살아갑니다.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못 보내주는 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밥이라도 굶기지 않으려고 여기 와서 식사하고 남은 거 조금이라도 가져가려고 하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우산 없으시죠? 저 이거 쓰시고 가세요. 박 지점장님이 우산을 건네신다. 깔끔하게 접힌 검은색 우산. 아직도 은행원의 품위를 잃지 않으시려는 모습이 안쓰럽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비 좀 맞으면서 걸어갈래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빗물이 얼굴을 적신다. 차가운 빗물이 눈가에 흐르는 걸 느끼며 생각한다. 나는 과연 이분들처럼 될까? 아니, 어쩌면 이미 그들과 같은 처지인지도 모른다. 다만 아직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뿐일까. 오늘도 주머니 속에는 자원봉사자가 건네준 빵이 들어있다. 이제는 이 작은 선물이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다. 이 한 조각의 빵이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또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니까. 아침 급식을 먹고 나서도 나는 시장을 떠나지 못했다.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시장 골목을 이리저리 걸으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아이고,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급식소 자원봉사자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린다. 아침과는 다른 얼굴들이다. 알고 보니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봉사를 온다고 한다. 오늘 점심은 특별해요. 인근 식당에서 비빔밥을 후원해 주셨거든요. 소고기 무국도 있어요. 젊은 직장인 봉사자의 설명에 노인들의 얼굴이 밝아진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소고기라니. 우리 손녀 같네. 옆자리에 앉으신 할머니가 젊은 봉사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리신다. 손녀분이 계시나 봐요? 있긴 한데 벌써 3년째 못 봤어. 사위가 호주로 이민 가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주름진 손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리시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신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오늘 무국은 정말 맛있어요. 봉사자가 따뜻한 국그릇을 건넨다. 할머니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살짝 거친다. 고마워, 애기야. 점심시간의 급식소는 아침과는 또 다른 분위기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대화 소리도 더 크다.
어쩌면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시간일지도 모른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아침에 만났던 박 지점장님이다. 여전히 깔끔한 양복 차림이시다. 아침에도 오셨다가 점심도 먹어야죠. 돈 아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박 지점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아려온다. 아침에는 미처 몰랐던 양복 소매의 해진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자, 드세요. 오늘은 정말 맛있어요. 봉사자가 건네주는 비빔밥은 정성스럽게 담겨 있다. 고추장도 따로 담아주고 계란도 반숙으로 올라가 있다. 마치 고급 식당의 돌솥 비빔밥 같다. 이거 전부 후원 받은 건가요? 네, 근처 송담 비빔밥 사장님이 매주 한 번씩 후원해 주세요. 사장님도 예전에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대요. 그때 이런 곳에 도움을 받으셨다고. 봉사자의 설명을 들으며 비빔밥을 한 숟가락 떠먹어 본다. 따뜻하고 고소한 맛이 입 안 가득 퍼진다. 맛있죠? 저희도 봉사하면서 같이 먹는데 정말 맛있어요. 봉사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문득 우리 아내가 생각난다. 예전에는 이렇게 맛있는 비빔밥을 자주 해줬었는데. 어르신, 반찬 더 드릴까요? 젊은 봉사자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며 살핀다. 누군가는 김치를 더 가져다 주고 또 누군가는 따뜻한 국을 리필해 준다. 우리 딸이 저렇게 컸으면 좋았을 텐데. 옆자리에 할아버지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신다. 따님이 계시나요? 있었죠.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그때부터 제 인생이 끝났어요. 아내도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숟가락을 들 힘이 빠진다.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다. 할아버지, 디저트도 준비했어요. 오늘은 요구르트랑 과일도 있답니다. 봉사자의 밝은 목소리가 무거워진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젊은 사람들 참 착하네. 할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의 따뜻한 미소가 정성 어린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녹인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친다. 시장 골목에는 점심 장사로 분주한 상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할아버지, 이거 가져가세요. 오늘도 봉사자가 작은 봉지를 건넨다. 들여다보니 요구르트와 귤이 들어있다. 이제는 받는 게 미안하지도 않네요. 그러셔야죠. 우리가 다 가족인걸요. 가족. 그 말이 오늘따라 더욱 따뜻하게 느껴진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봉지 속에 요구르트가 품고 있는 온기가 아직도 손에 느껴진다. 오늘은 이걸 아내와 나눠 먹어볼까? 어쩌면 이 작은 나눔이 우리 사이의 얼어붙은 마음도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박 지점장님이 말을 건네셨다. 시장 귀퉁이에 자리 잡은 오래된 다방을 가리키시며 저기는 아직도 500원에 차를 파나 봐요. 요즘 세상에 믿기지 않죠. 박 지점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 한 잔에 몇천 원씩 하는 세상에 500원짜리 차라니. 낡은 다방문을 열자 달그락거리는 방울 소리가 울린다. 70년대에 멈춰버린 듯한 실내 장식, 바른 커튼, 오래된 의자들. 여기가 제 쉼터예요. 박 지점장님이 구석자리로 안내하신다. 창가에 자리 잡고 앉으니 시장 골목이 한눈에 들어온다. 아줌마, 여기 차 2잔이요. 익숙한 듯 주문하시는 모습에서 단골의 여유가 묻어난다. 지점장님은 왜 자제분들께 사실대로 말씀 안 하시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 지점장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신다. 부끄러워서요. 평생을 은행원으로 살았는데 정작 내 돈 관리도 제대로 못했다는 게
따뜻한 차가 나온다. 빛바랜 찻잔에 담긴 녹차. 그 향기가 잠시 우리의 침묵을 채운다. 젊었을 때는 자신만만했죠. IMF가 오고 구조조정 바람이 불 때도 난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퇴직금도 있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으니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차를 한 모금 드시더니 이야기를 이어가신다. 그때 시작한 게 음식점이었어요. 한창 잘 나가던 프랜차이즈였죠. 하지만 위치가 잘못됐었나, 운영 방식이 잘못됐었나. 석 달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그게 끝이 아니었거든요. 빚을 내서 다시 한번 도전했죠.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부동산 불경기였어요. 결국 빚만 더 커졌죠. 차가 식어가는 걸 보며 박 지점장님은 쓴웃음을 지으셨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었어요. 평생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는데 이제 와서 실패자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도 은행에 다니신다고. 네. 매달 그들이 보내주는 용돈을 받으면서 마치 그게 제 월급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한심하죠. 박 지점장님의 눈가에 맺히는 물기가 보인다. 인생이란 게 참 방심하면 안 되는 거더군요. 젊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노후가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도 모르고 준비도 없이 차를 마시며 시장 골목을 바라본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상인들, 흥정하는 소리들. 전에는 이런 풍경이 낯설었어요. 이런 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백화점, 대형마트만 다니다가 이제는 이곳이 편해요. 시장 구석구석을 다 알게 됐어요. 적응하신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적응했다고 해서 편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가슴 한켠이 아파요. 특히 매달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을 받을 때면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시던 박 지점장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다. 이제 막 이곳에 오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 조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시작하세요. 제가 후회하는 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후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거예요. 박 지점장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박힌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나이 때문에 핑계를 대며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5년이 흘렀네요. 찻잔 바닥이 보일 때쯤 박 지점장님이 일어나신다. 이만 가봐야겠어요. 오늘도 딸애한테 전화가 올 시간이네요. 여전히 아버지가 은행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딸한테 또 거짓말을 해야죠.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박 지점장님의 뒷모습이 왠지 더 쓸쓸해 보인다. 지점장님. 네. 우리 내일도 여기서 차 한 잔 할까요? 잠시 멈춰 서신 박 지점장님의 눈가에 미소가 번진다. 그래요. 내일도 이 자리에서 만나요. 차 한 잔 값이라도 제가 살 수 있으니까요. 다방을 나서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다. 오늘의 차 한 잔. 그리고 나눈 이야기가 내 마음속 무언가를 조금은 움직인 듯하다. 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공원. 그곳에는 매일 장기와 바둑을 두는 노인들이 모여든다. 자네도 한 판 더 보지 않겠나? 팔수는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다.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따뜻하다. 그의 권유로 장기판 앞에 앉았다. 여기서 장기 두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치매 예방이라고. 우리 나이엔 머리를 써야 해. 안 그러면 금방 늙어버려. 말씀하시며 장기알을 정렬하시는
할아버지의 손이 가늘게 떨린다. 저기 앉아 계신 분은 전직 수학 교사셨어. 지금은 혼자 사시는데 아들이 미국에 있다나 딸은 캐나다고. 그래서 매일 여기 나와 사람 얼굴이라도 봐야 산다고. 장기를 두며 이야기는 계속된다.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사연이 하나둘 내 귀에 들어온다. 어이, 김 선생, 오늘은 일찍 오셨네. 누군가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넨다. 고개를 돌려보니 양복 차림의 노신사가 걸어오고 있다. 오늘은 일찍 나왔어요. 집에 있어도 할 일 없고. 에이, 선생님께서 무슨, 아직도 과외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다 옛날 얘기지. 요즘은 나이 먹었다고 다들 안 찾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 주신다. 저분이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수학과외 선생님이었어. 대학 교수도 했다는데 지금은 제자들도 다 잊어버렸나 봐. 장기판 위로 바둑알이 오간다. 서툰 솜씨로 말을 움직이다 보니 금방 지게 되었다. 괜찮아, 괜찮아. 다들 처음엔 그래. 하나씩 배워가는 거지. 패배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언성이 높아진다. 야, 당신 또 쌍차를 쓰는구만. 이러면 못 두겠어. 내가 언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주변에서 말리는 소리가 들린다. 저러다 또 경찰 부르겠네.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신다. 매일 저래. 다들 살기 힘드니까 이런 데서라도 스트레스를 풀려나 봐. 젊었을 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었겠어. 잠시 후 순찰 나온 경찰이 나타났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는지 익숙한 듯 상황을 정리한다. 할아버지들, 또 그러시면 안 되죠. 이제 그만들 하시고. 젊은 경찰의 목소리에 노인들의 분노가 수그러든다. 마치 꾸중 듣는 아이들처럼. 여기 모이는 게 그나마 낫다고 봐요.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신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리기 쉽거든. 나도 작년까지는 집에만 있었어. 아내가 먼저 가고 나서 말할 사람도 없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여기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지. 처음엔 그냥 지나가다 들른 건데 이제는 매일 나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 있어야 산다는 느낌이 들어. 말씀을 마치시고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신다. 약 먹을 시간이네. 떨리는 손으로 약을 꺼내 드시는 모습이 안쓰럽다. 혈압약이에요? 응.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뭐, 안 먹는 게 없지. 이것들 먹는 재미로 사는 거야. 쓴 웃음을 지으시며 약을 삼키신다. 자네도 이제 여기 자주 와. 장기도 배우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그게 약보다 낫다니까. 할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인다.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 약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과의 만남, 대화,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낙. 내일도 오세요? 그럼 내일도 오고 모레도 와야지. 안 그러면 금방 늙어.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따뜻하다. 그 웃음 속에 숨겨진 외로움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웃을 수 있다는 게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다. 해가 저물어 간다.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는 노인들. 내일을 기약하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오늘도 누군가는 싸움을 하고 누군가는 약을 먹고 누군가는 웃음을 나눴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간다. 날이 저물어 갈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할머니를 보았다. 구부정한 허리로 길가의 쓰레기를 뒤지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발걸음을 멈췄다. 할머니, 많이 모으셨어요? 말을 걸어보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으시다.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모양이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다시 한번 말을 걸었다. 아이고, 놀랐네. 할머니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신다. 80은 넘어 보이는 연세. 손은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쓰레기를 뒤지고 계셨다. 이렇게 늦게까지 하시면 위험하실 텐데. 괜찮아요. 이때가 제일 많이 나와요. 가게들 문 닫을 때. 할머니의 리어카를 보니 페트병과 박스들이 가득하다. 하루 종일 모으신 걸까? 얼마나 받으세요? 이렇게 모아서. 많이 모아야 10,000원 정도.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하루 종일 이 추운 날씨에 고생해서 모아봐야 10,000원. 여기 드세요. 주머니에서 급식소에서 받은 빵을 꺼내 건넸다. 아이고, 괜찮아요. 나는 아직 저녁도 안 먹었는데.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따뜻할 때 드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빵을 받으신다. 주름진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친다. 고마워요. 참 따뜻하네요. 빵을 받아든 할머니의 손이 얼어있다. 한겨울에도 이렇게 일하실 텐데. 혼자 사세요? 아니, 손주랑 같이 살아요. 중학생인데 학원비가 많이 들어서.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아들은 몇 년 전 이혼하고 연락이 끊어졌다고 한다. 며느리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이제는 손주를 키우는 게 삶의 이유라고 하신다. 손주 녀석이 공부를 잘해요. 선생님이 특별반 들어가라고 하는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할머니가 이러고 다니는 건 모르죠. 몰라요.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줄 알아요. 내가 어디서 이러고 다니는지는. 알면 안 돼요.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흔들린다. 저 리어카에는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가득 실려 있다.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발걸음을 돌려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아이고, 괜찮아요. 이게 뭐라고. 같이 가요. 제가 리어카 밀어드릴게요. 처음에는 사양하시던 할머니도 결국 내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들이셨다. 저기 골목 안에 재활용품 수거하는 곳이 있어요. 할머니를 따라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 아이고, 할머니 오늘도 늦으시네요. 주거장 아저씨가 반갑게 맞이하신다. 매일 보는 사이인가 보다. 오늘은 젊은 양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일찍 왔네요. 페트병을 달아보고 박스를 분리하고 꼼꼼하게 무게를 재어 계산하신다. 오늘은 12,000원이네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며 할머니가 활짝 웃으신다. 그 웃음 속에 하루의 고단함이 녹아든다. 이제 들어가세요. 내일도 일찍 나오실 거잖아요. 네, 고마워요. 오늘따라 몸이 좀 편했네요. 돌아가는 길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내려 하신다.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대신에 내일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은 시간에 여기서 만나요. 할머니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인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당신도 분명 좋은 아버지였을 거예요.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저린다. 나는 과연 좋은 아버지였을까? 우리 아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하다. 할머니의 하루, 손주를 위한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나의 모습까지. 내일은 아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적어도 오늘 만난
할머니만큼의 용기는 가져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오른다. 박 지점장님의 쓸쓸한 미소, 장기 두시던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 그리고 손주를 위해 재활용품을 줍는 할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까지.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들어가 방문을 닫아버릴까? 아니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까? 다녀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던 아들이 고개를 돌린다. 아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지 물소리가 들린다.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아들의 말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답을 해본다. 응, 오늘은 일찍 왔다. 너는 앱 개발은 잘 돼가니? 아, 네. 조금씩 진전이 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예전에는 이런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었다. 여보,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아내를 불러본다. 처음엔 대답이 없다가 잠시 후 물소리가 멈추고 아내가 고개를 내민다. 오늘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내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이내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온다. 무슨 이야기요? 저 요즘 매일 나가는 곳이 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시장의 무료급식소 이야기부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점점 말문이 터진다. 아버지, 아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본다. 아내도 어느새 설거지를 멈추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 거기서 만난 분들, 다들 저마다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은행 지점장도 있고,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하지만 다들 준비 없이 맞이한 노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간다. 오늘은 재활용품 주우시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손주 학원비를 벌기 위해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손주 얼굴만 떠올리면 힘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의 눈가가 붉어진다. 저도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무기력하게 시간만 보내다가 우리 아들처럼 되는 게 두려워서. 아버지, 아들이 벌떡 일어난다. 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번 앱만 성공하면. 그래,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알아. 하지만 아빠는 내가 걱정돼. 너무 한 곳만 보고 가는 것 같아서. 다른 길은 없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여보, 아내가 다가와 내 옆에 앉는다. 손에는 아까 내가 가져다 둔 빵이 들려있다. 미안해요. 요즘 제가 너무 짜증만 냈죠.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제부터 뭘 하실 건데요? 아내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긴다. 아직은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무언가는 시작하려고 해요. 박 지점장님 말씀처럼 시도조차 않는 게 가장 후회되는 거래요. 도와드릴게요. 뜻밖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한 길만 고집했나 봐요. 이제는 저도 다른 길도 찾아볼게요. 그래, 우리 같이 찾아보자. 처음으로 가족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것 같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던 첫 시간. 내일은 저도 아버지랑 시장에 가보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진다. 그래, 가보자. 거기 계신 분들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될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든다. 오늘따라 달빛이 유난히 밝아 보인다. 마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혼자가 아닌 아들과 함께였다. 아버지, 출발할까요? 아들이 먼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잠들어 있었을 텐데. 그래, 가자. 아내도 일어나 있었다. 처음으로 따뜻한 물 한 잔을 타주었다. 추우니까 이거라도 마시고 가세요.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까지 데운다. 시장으로 가는 길, 아들에게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 지점장님의 이야기, 장기 두시는 할아버지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제 만난 할머니의 이야기까지. 아버지, 전 몰랐어요. 이런 현실이 있는 줄은. 시장에 도착하자 벌써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급식소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들이 아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어이구, 오늘은 아드님과 함께 오셨네요. 박 지점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신다. 여전히 깔끔한 양복 차림이시다. 네, 제 아들입니다. 아버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들이 공손히 인사를 드린다. 박 지점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내 아들도 이렇게 내 모습을 봐줬으면 좋았을 텐데. 급식소 안으로 들어가자 자원봉사자들이 반갑게 맞아준다. 오늘은 두 분이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밥이 나온다. 아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이내 자연스럽게 식사를 시작한다. 아버지, 이 국밥 정말 맛있네요. 그렇지. 이곳 국밥이 왜 맛있은지 알아? 왜요? 정성이랑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래. 식사를 마치고 나와 시장을 걸었다. 이제는 낯익은 풍경들.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는 듯했다. 아버지, 저기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할머니. 어제 말씀하신 그분인가요? 고개를 돌리니 어제 만났던 할머니가 보인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재활용품을 모으고 계신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다가가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신다. 어머, 어제 그 착한 양반. 오늘은 젊은이랑 같이 오셨네. 네,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 할머니께 깊이 인사를 드린다. 할머니의 구부정한 허리가 더욱 마음에 와닿는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먼저 나서서 리어카를 잡는다. 나도 페트병을 줍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몸 상하실라. 그렇게 우리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 곳곳을 돌았다. 아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점점 자연스럽게 일을 거들었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왜 아버지가 여기 오시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는지도. 점심시간 다시 급식소로 향했다. 이번에는 아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도와 설거지를 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부지런한 줄 몰랐네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아내였다. 언제 왔는지. 당신도 왔어요? 네, 궁금해서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처음으로 손을 잡아보았다. 차가웠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진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네, 이제는 제가 잘할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응, 앱 개발은 취미로 하려고요. 대신 취업 준비를 다시 해보려고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길만 고집하지 말고.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빠도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마트 경비도 좋고 주차 관리도 좋아.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볼 거야. 집 앞에 도착하자 달빛이 환하게 비친다.
마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다. 여보, 오늘 저녁은 제가 끓여볼게요. 오랜만에 비빔밥 어때요? 아내의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린다. 이제야 알 것 같다.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함께 있기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시장으로 향하던 그 첫 발걸음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돌아왔다. 내일은 박 지점장님께 우리 가족을 소개해 드려야겠다. 그리고 말씀드려야겠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이것이 시장에서 만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 어딘가에서 홀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 떠오른 마음,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주변의 또 다른 이웃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마음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